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마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PT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 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퀴즈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아이템을 우리는 볼이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마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툴로 그리고 활용을 해보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이거의 이름을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예, 네. 저도 주는 겁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점심에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한 750조 정도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2050년도에는 한 800조, 900조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답을 예, 답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유. 네, 그리고 소규모 이제 독립기업도 있지만요. 아마 상위에는 10개 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많은 여배우들이 이 모델을 꼭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까요? 대표님 뭘까요? 예, 화장품입니다. 벌써 저기 막 여러 분이 했는데 지금 세 분, 네. 이계성님, 한춘옥님, 이다원님. 아, 그래요? 네. 나머지 분들 죄송합니다. 화장품 정답 맞나요? 네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제 7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정답은 화장품입니다. 코스메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이 날로 확장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K컬처, 그리고 K뷰티, 이 시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21의 사업을 정말 눈여겨보시고 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이제 아이템들을 봤을 때, 볼에 대한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제품에. 예, 저희가 이제 코즈볼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독점 공급받는 파트너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뭐 특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특허를 좀 이야기 하나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즈볼 및 이의 제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코즈볼을 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특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는 네. 뭐 그런 그 솔루션 제공 시스템 방법 이런 특허들이 있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특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뭐 제조 장치라든가 뭐 흐름 방지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독점적인 기술을 네. 가미한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저희가 코즈볼 스마트 팩토리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 확장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네. 제품이 일단 균질화되고요.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균질화되고 생산성이 항상 그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게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측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갖다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산업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 성장도 같이 그렇죠. 함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클린 뷰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접목한 화장품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좀 외면당하는 시장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인증서를 또 받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기존에 이제 그 제품 그 볼을 만들다 보면은 네. 그 볼만 딱 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볼로서 말고 이제 그 옆을 지지하는 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공정이죠. 이제 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사용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전체적인 그래서, 사용량이.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떤 그
그 녹색 기술 인증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 저감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그렇죠. 부분이겠죠. 예, 예.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산되고 있는 코즈볼 화장품은요, 시장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의 주 원인인 쓰레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기 대표님, 저희가 아까 화장품 맞췄는데 선물은 뭔지 안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요 들어볼까요? 네네. 네, 요겁니다. 우리 버블 앰플. 네, 버블 앰플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버블 앰플 네. 요거를. 그래서 아까 이계석 대표님하고 이다원 대표님하고 또 어느 분이셨죠? 한춘옥님이요. 한춘옥님. 네네. 다 지금 GW 글쎄요. 분들이신데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행사에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표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싸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코즈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코즈볼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참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피부 자극되는 첨가물 최소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다른 그 용기에 비해서 훨씬 잘 그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방부제라든가 뭐 계면활성제, 특히 이제 이 피부에 자극되는 첨가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원천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들은 그 요즘 저기 막 그 화학적인 네. 저기 막 뭐죠? 그 화학적인 방부제를 못 쓰게끔 지금 막 되고 있잖아요. 네. 파라벤이라든가 이런 네, 거.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못 쓰게 하니까 더욱더 저희 화장품에 대한 오염이 그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그 기존의 그 화장품 자체가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은 그 이런 오염 물질을 방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걸 저기 막 그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 그래서 어쨌든 코즈볼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일단은 이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그리고 오염에 대한 방지. 그렇죠. 이 부분이 네. 가장 우선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접촉에 의해서 나오는 오염.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고 나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리브영에 가서 요즘에 메이크업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전 못 들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젊은 친구들이요, 그 네. 역사 근처에 보통 대부분이 올리브영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 기다릴 때 가서 아. 거의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언제죠? 코로나 때, 그때는 아예 테스트 제품들을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테스트 제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샤도우부터 뭐 아이브로우, 립스틱, 뭐 치크, 뭐 쿠션 다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정말 많이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이제 피부 트러블의 유발 요인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뚜껑 열면은 이제 오래 쓴 화장품에 세균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저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세균이 뭐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상관이 없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곰팡이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화장품 그 열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내려앉기 때문에 네. 그런 제품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영양을 네. 먹고 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품이 아무리 저희 방부제를 넣었다 손 치더라도 화장품이 이런 오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요,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품 좀 빨리 쓰시는 분들은 한 달 내에 이제 뭐 크림이나 이런 거 쓰는데 네. 남성분들 저희가 이제 뭐 그 연구소 오시는 분들 여쭤보거든요. 6개월은 기본이에요. 아, 막 그렇죠. 1년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거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남성분들도 화장품을 쓴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그 본인의 피부를 네.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그 화장품을 바르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음. 더 악화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화장솜 우리 많이 써요. 예, 예, 많이 쓰시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세균 곰팡이 검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 화장솜을요, 그 뭐 욕실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습기가 많은 곳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세균 곰팡이가 번식이 더 많이 많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네.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생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코즈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이 아닌 이제 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틀에 있는 걸 쓸까? 아니면 볼로 바꿀까? 그런데 이제 코즈볼을 써본 분들이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요. 볼을 아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손가락을 넣는 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화장품에 대한 뭐 내용물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용기에서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화장품 이렇게 보면 용기 너무 예쁘거든요. 네, 맞- 너무 예뻐요. 예쁜 쓰레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화장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방부제, 계면활성제, 환경에 대한 이 이슈, 그리고 이제 오염에 대한 문제들 볼 하나로 모두 해결했다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캡슐 화장품 네. 보통 우리 저기 막 코즈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네. 캡슐 화장품과 이제 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 얘기를 진짜 하는데, 많이 해요. 예. 네. 그 캡슐과 우리 그 볼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캡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젤라틴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한천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식물성 이런 것들 네. 섞어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게 그 가장 취약점이 그 수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음. 그 오일로 된 음. 원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저 자체가 수분을 되게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바깥에 내놓게 되면은 음. 쪼그라드는 네, 상당히 네, 며칠만 되면 확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내용물이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음. 예, 그런 그 특히 이제 오일 같은 경우를 네. 주로 이제 그 많이 해서 엘리자베스 아덴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음. 제품을 갖다 많이 출시를 했죠. 근데 네. 저희 제품은 뭐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맞아요. 모든 네. 원료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에는 이제 어쨌든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오일만 바른다고 했을 때 반드시 피부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있죠. 않나요? 그렇죠. 그 오일을 많이 바르게 되면요, 네. 그 모공을 막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피지선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안에서 네, 막혀가지고 네. 뭐 뾰루지라든가 뭐 여드름이 악화된다든가 뭐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피부 케어 뭐 집중해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한두 번은 바를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걸 데일리로 아침 저녁으로 바른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지금 4가지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세라마이드 캡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여기 성분들을 보면은 그냥 거의 딱 명확하게 오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보면은 뭐 네. 어떤 캡슐 단지 오일류로 해가지고 네.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식물성 오일 이런 거를 음. 특히 이제 특히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들어가는 그 캡슐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몇 개가 안 돼요. 네. 성분들이 몇 개가 안 돼가지고 조합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네. 그 원료 중에서 저렇게 정말 유상 그러니까 네. 오일류의 그 원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식물성 그러니까 수용성을 갖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성분이 일단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피소세라마이드라든가 기타 등등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이 넣는 거고요. 네. 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 펩타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정시켜 가지고 네, 넣는 네. 거죠. 그런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세라마이드 하면은 뭐 피부 장벽 관련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퍼밍 베리어 에멀전이라는 피부 네네. 장벽 제품이 있고, 근데 가격도요 싸진 않아요. 그렇죠. 60캡슐이라고 치면 저희는 네. 100캡슐 이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캡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옛날부터 나왔어라고 이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코즈볼 제품 그리고 이제 잉글맥스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 제품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제품을 좀 하나하나씩 조금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오늘 저기 반응들이 좋아요. 85명 들어, 아, 84명 그래요? 들어왔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인 참여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잉글맥스 제품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잉글맥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증상에 맞게끔 원료를 최대한 배합을 한 네.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즉시 효과적이고요.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피부 개선을 갖다 빨리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제품 중에 레디언트 라이스 앰플이에요. 근데 네네. 이 레디언트 라이스 앰플 딱 얘기하면은 라이스 말 그대로 쌀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적토미, 흑토미, 녹토미를 발효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꽃수 추출물을 넣어서 이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품을 바를 때 영당되게 바르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세안을 하고 첫 번째 단계 바르는 제품인데 저는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제품을 조금 더 침투율을 더 좋게 하거나 그리고 그렇죠. 피부에 대한 이제 어떤 기능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인데 여기에 보면은 효모살 발효 여과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부분들하고 해서 이제 좀 제품에 대한 주요 성분, 기능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발효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짧게 쪼개면서 유효물질들,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부패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네.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리 피부에 그 좋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겠죠. 그래서 네. 그 발효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 우리 그 제품에 그 들어가 있는 거는요, 아스퍼질러스 발효 여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막 그 특히 이제 쌀 발효 제품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어디서 많이 히트를 쳤냐면은 여러분 SK2 화장품 아시죠? 네네. 거기에 그 화장품에 여기 보면 그 에센스에 보면은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여과물 자체를 상당히 그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제품화 시켜서 상당히 히트를 친 거죠. 대박을 친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제품들도 이제 그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네. 그 일본 사람 사케 있잖아요. 사케. 네네네. 이런 분들이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 손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들 손이 되게 말끔한 거예요. 계속 이제 예, 손으로. 많이 손을 담고 이러니까 이 사케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알고 보니까 네. 이 그 사케 쌀 발효 여과물에 보면은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분. 네. 네. 이런 성분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역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뭐 각질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결도 개선해주고 영양도 주고 네. 톤도 보정해주고 네, 이제 네.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스퍼질러스 발효 여과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에요. 네. 우리 누룩 같은 거 있죠. 네, 네. 이제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 아미노산이라든가 펩타이드, 폴리페놀,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네. 그 유기산 같은 경우 젖산이나 피트산이 나와가지고 저 산에 의해서 피부 각질이 이렇게 그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필링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보면 산이 들어가는데 아라든가 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젖산이라든가 이런 게 발효 물질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각질이 잘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 바하 같은 거 넣었을 때 잘못하면 너무 상당히 자극이 많죠. 민감해지거든요. 네, 예. 산성화되고 근데 맞아요. 네. 이거는 그 적당하게 균형이 잡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유효 물질들이 네. 아스퍼질러스 쌀 발효물의
있기 때문에 네네.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 없이 그렇죠. 예, 피부 톤을 정돈하고 피부 뭐 각질 개선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단계에 발라서 다음 거를 더 잘 각질이 두꺼우면은 안 들어갈 그렇죠, 거 예.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저희 레디언트 라이스 앰플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발라서는 안 돼요. 꼭 바르셔야 제일 되는. 처음에 바르셔야죠. 네네,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안하시고 첫 단계에서 꼭 발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한두 개 더 이렇게 레이어링 해가지고 바르셔도 그렇죠, 예.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스네일 하이드라 앰플입니다. 스네일 말 그대로 달팽이 이제 그 여과물인데요. 또 이 달팽이가 점액질이 찐득찐득해요. 그 뮤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예. 마성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점액질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제 수분을 보습을 해주는 그렇죠. 예. 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크라 열매, 오크라 열매 이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길게 돼서 콩처럼 생겼는데요. 네네. 음식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점액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있죠. 나와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저희 안에 제품에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습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인데 이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거, 성분적인 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정확한 이름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입니다. 네. 점액을 여과한 거죠. 네. 달팽이 점액 또는 달팽이 뮤신으로 달려 있는데 이 달팽이가 분비하는 점액을 여과해서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팽이라고 하는 이 생물이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도 히포크라테스가 염증치료를 위해 엮인 달팽이와 신우이를 처방했던 기록이 있어요. 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약간 사케와 비슷한 건데 네. 프랑스 에스카르고 농부들 또한 달팽이를 다루면서 피부가 이게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했대요. 이런 것들이 네네.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과연 그 달팽이 점액을 화장품에 넣는 이제 형태까지 이렇게 된 거죠. 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은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맞아요. 가장 많은 군부대에서 그 달팽이 점액 여과물을 팔았다라고 지금 그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수분을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요. 히알루론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글리콜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고 해서 아아 성분의 그 일종이거든요. 네, 이것도 네. 각질 제거를 해줘요. 네. 그리고 알란토인, 이런 피부 진정이나 치유를 해주고 콜라겐 및 엘라스틴, 피부 탄력을 주고요. 네, 네. 그다음에 펩타이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항산화제도 있고 상당히 그 피부에 유용한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넣음으로써 가장 첫 번째는 보습에 대한 부분,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이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도 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피부에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원료이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내포해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그럼,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성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기능들이 저는 여기 각질 제거 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 쓰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뭔가 탈각을 하지 않아도 각질 필링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이렇게 들뜸이 있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근데 그 기능별로 다 이게 조금씩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제품은요, 포 리파이닝 에센스거든요. 근데 포 말 그대로 이제 모공 케어 제품인데요. 이 모공 케어는 이제 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육안으로 보이는 게 모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공이 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또 밑에 있는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모공이 이제 늘어지는, 처지는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력 케어와 모공 케어를 동시에 해줄 수 있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되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보면서 먹는 걸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광고 보면은 먹지 말고 피부에 바르세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먹는 거나 피부에 바르는 거나 그만큼 이제 식물의 유래 성분들을 갖고 안전하게 먹어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라도 안전하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도 추출물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 성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어 리파이닝 이거는 주 성분이 가장 효능적인 부분이 밤 껍질 추출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밤 껍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전통의학에서 율피로 알려져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보잡이 아니고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네. 그 부분들에서 출발한 건데 음. 이 밤 껍질 추출물에는 탄닌이라고 있죠. 네. 그다음에 폴리페놀.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탄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피부에 들어가 가지고 모공 관리 및 수렴, 그러니까 모공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항노화 및 주름 개선.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중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커피에도 폴리페놀 들어가 네, 있어요. 폴리페놀이 네. 아마 식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를 제거해주고 피부 미백 및 톤 개선. 탄닌이나 폴리페놀 같은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네. 이게 멜라닌 형성 효소를 활성을 저해주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을 많이 쬐더라도 멜라닌 세포가 이 효소가 억제되니까 멜라닌 세포가 덜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피부 미백 및 톤이 개선이 되고요. 항염 진정도 기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피지 조절 및 피부 장벽 강화 이런 부분들이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러분 피부에 추출물로서 발라짐에 따라 가지고 네, 이런 네. 효과들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탄닌 하면은요, 감의 떫은 맛. 떨떠름한. 네, 네. 그게 네. 탄닌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 밤 껍질도 떫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율피 가루를 갖고요. 네네. 팩을 했었어요. 예, 팩도 하고 네. 그다음에 율빛가루를 해가지고 각질 제거도 하고 맞아요.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성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 피부가 좀 건강하고 모공 관리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미백, 주름, 개선, 피지 조절, 항염, 항균 이런 것들까지 예. 그래서 피부 장벽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이거 굉장히 똘똘한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분들이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랑 이제 겹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발라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밍 베리어, 포어 리파이닝 에센스. 네네. 예, 이게 모공 관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결합된 기능들을 갖고 모공의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타그로우 제품인데요. 이 비타그로우는 저희 이제 맥시멈으로 25%를 함유하고 있고요. 비타민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장 딱 눈에 띄는 게 피부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화이트닝 이 제품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갖고 지금 출시되어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는 가장 프로테이지가 그쵸. 높지 않을까 높을 생각이 거예요. 들고요. 제가 예. 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네, 이렇게 높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볼이라고 하는 저희의 어떤 이제 포장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25%까지 넣어놨는데 여기에 또 강력한 또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L-아스코르브산 형태로 해서 이제 피부과 예전부터 병원에서 많이 쓰이던 그런 핵심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 특징을 가지는데요. 네. 유해산소를 중화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환경적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이는 유해산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기노화라든가 과색소 침착, 그다음에 칙칙한 피부톤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중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증상을 갖다 완화시켜 주는 거죠. 가장 비타민 C의 큰 역할이 뭐냐면 항산화 기능입니다. 네. 유해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그리고 콜라겐도 합성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미백 및 아까 얘기한 과색소 침착, 그러니까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네.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염증에도 특성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네.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타민 C는 네. 여러분들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쪽에서도 특히 네. 이제 꼭 필요한 네. 아주 중요한 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요즘 저기 막 다량으로 함유한 그런 비타민 C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걸 통해 1000mg, 가지고 2000mg 이렇게 나오니까요. 해가지고 건강식품 저기 막 보조식품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에 적용됨으로써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잠깐만. 활성산소,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왜 몸에 안 좋은가 이제 이런 걸 좀 나타내는 건데요.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세포를 손상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성분들 손 들어보실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면 처음에 이제 물자를 줘, 모자라든가 뭐 군복이라든가 이걸 다 주는데 네. 가장 저기 막 잃어버리기 쉬운 게 모자예요, 모자. 우리 저기 전투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전투모 같은 경우가 없어지게 되면은 꼭 어디선가는 전투모를 하나를 갖다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갖고 오겠죠. 근데 네. 주로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제 화장실에서 화장할 때 위에서 이렇게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잃어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져오게 됐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저기 막 모자 하나 잃어버렸는데 네. 한 수십 명이 이제 계속 이게 모자가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 유해산소에 네. 전자를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해줘가지고 옆에 세포를 이렇게 쭉 이런 연쇄적으로 이런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도 생기고 노화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제거에 상당히 유용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저기 막 보약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해산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유해산소를 또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활성산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이제 유해산소인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먹고 바르는 이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그렇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상당히 것 같아요. 네. 즉시적인 효과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막 많아지면은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집중 케어 하실 수 있다면은 아마 피부를 맑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손들어 보라고 했던 김기태 예. 선생님께서 손들어 주셨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수일 사장님께서 보습력 부족합니다. 무슨 제품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로 나왔네요. 이제. 네, 요거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히알론산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하이드라 실크 세럼인데요. 9가지의 종류의 히알론산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9가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피부 층층이 이제 수분층을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히알론산의 집합제죠. 네. 아까 이제 보습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네. 보습이 부족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유추를 해보자면은, 네. 묵은 각질이 많은 경우가 그래요. 여기가 두꺼워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묵은 각질에 히알론산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보습인자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네. 상당히 보습에 얼굴이 땡기고 이제 그러신 분들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보습을 먼저 히알론산 이런 걸로 보습하기 전에 네. 우리 파우더팩으로 각질을 좀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네. 히알론산 집합제를 바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실크 세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제품은 다양한 분자 크기의 히알론산을 배합하여 가지고 피부 각 층에 맞춤형 수분 공급과 다각적인 피부 개선 효능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히알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네. 종류가 이렇게 한 가지로 해가지고 네. 히알론산의 어쨌든 기능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외부의 수분도 흡수하고 이제 이러한 보습에 상당히 중요한 올려 있었는데, 이제 히알론산을 갖다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거를
그 큰 분자부터 해서 중분자, 저분자, 네. 초미세 분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피부층에 맞게끔 네, 뭐 네. 피부 표면에는 고분자, 그다음에 중간층에는 중분자, 네. 그다음에 뭐 깊은 진피층에는 저분자 및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이런 그 처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층 보습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다층 보습. 네. 한 층만 아니고 여러 층을. 다중분자량 배합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부터 깊은 진피층까지 각 층에 맞는 맞춤형 수분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층 보습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그 한 종류의 히알루론산 제품보다는 여러 종류로 된 히알루론산을 네. 쓰는 게 피부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분자 구조도 이제 이게 다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층층이 이제 어쨌든 히알루론산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제품이다.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전에 그 윤수일 사장님 우리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다 제품의 보습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만약에 건조하다. 말 그대로 실크 같은 피부를 원한다고 하면 네, 건조하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스네일 하이드라. 예, 그렇죠. 보습 네. 제품하고요. 히알루론산 이 제품을 좀 집중해서 쓰시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피부층이 각질이 많다. 그러면은 WH 리플렉터 네. 파우더 팩을 먼저 우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좀 집중해서 케어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퍼밍 베리어 에멀전입니다. 피부 장벽 강화 보호하는 데 특별하게 개선된 제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라마이드의 완전 총집합체라고 또 이야기할 그렇죠. 수 예.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저희가 엘리자베스 아덴의 제품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제품이 좀 차별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 피부의 필수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네. 꼭 우리 피부에 그 지질에 꼭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네. 이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양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마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건선, 여드름, 노인성 건조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손상된 피부 장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 수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건조하고 피부가 자극을 받고요. 네. 피부가 손상이 되고 네. 수분 증발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일들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세라마이드. 네. 세라마이드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MP가 있고 AP가 있고 EOP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세라마이드 MP라고 하는 것은 피부 가장 바깥층에 그 시멘트 같은 거를 네. 이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네. 네. 온갖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는 네, 이제 네. 그런 성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새지 않는 장벽을 형성해주고요. 세라마이드 AP라고 하는 것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네. 수분을 공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그 세라마이드고요. EOP 같은 경우는 세포의 기질의 지질층에서 결합 역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기질의 지질층을 이렇게 좀 꽉 잡아주는 아까 그 세라마이드 MP와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네네. 여러분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그 기능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통칭해서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데 이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의 필수 지질이고 네. 이 지질이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된다. 네. 예, 바로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기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벽에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그렇죠. 메꿔주는 게 세라마이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벽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헐거워지고 시멘트가 좀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도 들어오고 뭔가 바람에 취약해지고 그렇죠. 피부가 약해지는 예,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벽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네네. 오랫동안 이제 방치해 두면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세라마이드로 구멍난 곳들을 메꿔주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장벽을 이제 개선해주는 이 제품이 퍼밍 베리어 에멀전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밀크 로션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기초 이제 뭐 앰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럼이라든지 에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시고 좀 가볍게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실 수 있는 이제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약간 트러블이 많아지고 그리고 민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에멀전 요 이제 퍼밍베리 에멀전으로 피부를 좀 장벽을 장벽을 개선해주는 예. 것들을 우선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수적으로 발라주시면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꾸준하게 아침 저녁 발라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요거-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이제 트리플 A 윙클 크림입니다. 이거는 주름 탄력을 개선하는 제품이고요. 저녁에 제품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여기 안에는 아마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예전에 아이오페 예, 그 예. 제품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이오페 하면 딱 레티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레티놀과 그리고 바쿠치올 이 이제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피부를 주름과 탄력을 빠르게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과 성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레티놀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입증된 성분입니다. 네. 안티에이징의 황금 표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당히 그 특히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그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그 원료예요. 네. 근데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품에는 레티놀, 그다음에 레티노에이트, 네. 그다음에 바쿠치올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각각의 이제 그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넣어놓은 건데 레티놀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예요. 지용성 비타민 A.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티놀 갖다 피부에 바르면은 레티날이라고 이제 이런 공기 중에서 변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레티날로 네. 변하고 그다음에 네. 그게 레티노산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 레티노산이 피부 세포 내에 레티노산 수용체랑 결합해 가지고 세포 반응을 유도해 줘요. 세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세포를 생산성을 촉진하고 뭐 콜라겐 일을 엘라스틴 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 신호를 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엘라스틴 생성을 증가시켜가지고 잔주름을 옅게 하고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 그다음에 미백이라든가 피부통 균이라도 상당히 세포가 그 진피 내에서 잘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은 피부도 맑아져요. 네. 밝아지고 맑아지고 네.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주는 그런 그 부분을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재생이죠. 이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 네. 이제 재생 faktor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뭐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어지면은 네, 네.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파괴된 세포를 다시 이제 계속 그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손상도 감소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여드름도 개선이 된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피부가 이제 레티놀 성분에서 적용하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좀 자극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자극이 왜 생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티날에서 레티노산으로 바뀔 때 레티노산이 상당히 좀 약간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자극을 주나요? 레티노산 자체가 이제 네. 그 피부에 흡수되기 좋게끔 이제 그 바뀌는 건데 네.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거 산이잖아요. 산. 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약간 자극이 있는데 네. 이것도 피부가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되면 적응을 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극이 없어지고 근데 이러한 자극들을 처음부터 없애놓은 게 레티노에이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티놀과 레티노에이트를 같이 넣은 것이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쿠치올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식물 기반 레티놀 대체 성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동양의학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거예요. 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인도에서 자라는 보골지라고 하는 식물의 잎과 씨앗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 화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레티놀과는 전혀 다르지만 피부에서 레티놀과 유사한 효능을 발휘해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레티노산 수용체를 조절하고 아까 콜라겐, 엘라스틴 및 세포의 기질 합성을 상향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온 것은 안티에이징 효과라든가 여드름 색소 침착 이런 부분들, 광 안정성, 특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은
그 햇빛에 네. 상당히 저기 막 그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저녁에만 써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햇빛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 루틴에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쿠치올이 들어간 경우에는. 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레티놀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쓰는 게 훨씬 더 네. 그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뭐 비건 식물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체에 안전한 그런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료들을 네, 네. 피부를 개선해 시켜줄 수 있는 피부 노화라든가 뭐 피부 탈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포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원료들을 듬뿍 넣어놓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타그로 세럼하고요. 네. 그리고 트리플 A 링클 크림 요 이제 두 가지는 저녁에 이제 케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조금 자극이 있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안정화되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혼합해서 써도 이제 피부의 개선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죠. 촉진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둘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처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일단은 한 가지씩을 먼저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을 발라본다, 두 번 발라본다, 세 번 발라본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양을 좀 조절해 가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피부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제품이라고. 네, 그런 자극을 또 볼수 저기 막 있습니다. 그 네. 미리하게 우리 카밍 릴리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바른 다음에 네. 바르셔도 자극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세포가 일을 하게끔 이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멈춰 있는 세포 생성을 조금 빠르게 촉진하고 재생을 해서 여러분들 좀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소화기 나왔어요. 카밍 릴리프 제품이 나왔는데 다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자극이 딱 됐을 때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진정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밍 릴리프 제품인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마데카 소사이트 상처 났을 때 네네네. 치료하는 성분이거든요. 이런 기능적인 성분을 갖고 우리가 카밍 릴리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똥쑥이랑 병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원료들이 개똥쑥에서 왔고 그다음에 병풀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개똥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한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똥쑥이 그 연구 결과 6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기 막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특히 이 6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그 이런 그 강력한 항염 효과라든가 항균, 네. 그다음에 피부 장벽 강화, 그러니까 자극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똥쑥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항균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피부 장벽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똥쑥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그 병풀 유래 성분에서 이 병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데카솔의 원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명풀의 그 정확한 이름은 센틸라 아시티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그 호랑이 풀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풀. 동남아가 원산지인데 호랑이 크림 파는 거 봤어요. 네. 호랑이 크림이랑 약간 좀 틀린 달라요? 거예요. 호랑이 네. 풀은 이게 이제 그 왜 호랑이 풀이라고 하냐면은 네.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네. 이 식물이 무성한 곳에서 몸을 굴려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네네. 그런 그런 그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호랑이 풀 자체가 자연적으로 특히 이제 상처를 입은 그 호랑이가 특히 이제 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진지 안 들어가면 그런 게 낫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항염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그 식물이고요.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분류를 해보면은 아시아티코사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틱 엑시드, 네. 마데카식 엑시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약간의 그 제품마다 하는 역할은 틀리지만 전부 다 이 제품 또한 그 아까 개통숙처럼 네, 네. 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네.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시카 화합물, 특히 이제 그 병풀 추출 화합물이 이제 기능이 이제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전부 다
특장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티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콜라겐 생성의 강점 같고요. 네.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어쨌든 뭐 피부가 이제 이렇게 피부가 재생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세카사이드 같은 경우는 네. 피부 장벽 지원에 특화된 작용을 하고요. 아시아틱 엑시드 같은 경우는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마데카식 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 히알루론산, 보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뭐든지 이 피부가 이제 무조건 보습하면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몸속 자체에도 히알루론산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히알루론산도 네. 상당히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상처를 네. 입어서 상당히 그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바르게 되면은 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네. 피부에 어쨌든 상처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네. 진정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특화된 제품입니다. 네. 뭐 상비약은 아니지만 저희 피부에는 그쵸? 거의 이제 소화기처럼 저기 상비약처럼 필수 아이템이 이제 카밍 릴리프 크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두 가지 아주 고기능성인 비타그로우하고 네. 트리플 A 제품을 쓰실 때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걸로 빠르게 진정 효과를 주는 거 이것도 그쵸. 굉장히 좋고 상처가 났을 때에도 빠르게 케어할 수 있다. 그럼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겉은 이제 지성이 있고 염증이 많고 속은 또 보습이 안 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품 쓰면은 효과가 효과가 굉장히 있죠. 좋겠네요. 있고 네. 그다음에 여드름 같은 특히 이제 여드름 이제 화장품을 쓰는 걸 떠나가지고 네.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여드름을 짜면 안 돼요. 옆에도 감염되죠. 그렇죠. 네. 감염되고 상처가 깊어지기 네.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흉터가 나오면은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저기 뭐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흉터가 나지 않게 하려면은 손톱으로 이렇게 뜯는 거. 음. 사실 그 여드름을 짰을 때 그 탁 터졌을 때 그 쾌감은 상당히 좋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뭐 짜고 막 뜯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쾌감보다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네. 안 해주시는 것이 아주 저기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저 그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얼굴에 손을 잘 안 대거든요. 네네. 만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날 때 절대로 안 만진다. 그러니까 맞죠, 시간이 예. 지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손을 대는 순간 흉터가 돼버리거든요. 짜가지고 네. 피가 날 때까지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흉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점이 없었던 점도 생겨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피부는 손을 좀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거. 손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염의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카밍 릴리프 크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저희 아이크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이 퍼펙션 크림. 보통 대부분이 아이크림 하면 눈가 이렇게 살짝 바르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제품의 용량과 동일하게 해서 360도 주름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눈가만 주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입가, 목, 뭐 주름이 정말 미세한 주름부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빠르게 이제 주름을 케어할 수 있는 성분들로 만들어졌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보카도 열매 추출물이 좀 대표적인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떠한 기능을 또 어떤 성분들을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막 네. 이 아이 퍼펙션 크림에서 네. 가장 그 대표적인 원료가 펩타이드입니다. 네. 8미터를 이소류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의 그 피부를 이게 일종의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인데 이거를 분자량을 되게 적게 해놓은 그 여러 가지 몇 개의 아미노산을 맞춰가지고 표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주름 개선에 좋은 그런 그 표적 성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볼륨 펌밍 효과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피부 볼륨이라든가 탄력, 진피 조직의 해독에 기여합니다. 네. 이런 이해가 뭐냐면은 그 피부에 그 탄력을 주기 위한 어떠한 그 기능들을 아주 성실히 할 수 있는 그 원료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효능 같은 경우는 이걸 넣게 되면 피부 볼륨 증진이라든가 탄력 개선, 네. 뭐 안티에이징, 항산화, 음. 뭐 여러 가지. 네. 또 이것도 저기 막 그 예전에 그 성형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가슴 볼륨 네, 증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예전부터 쓰였던 어떤 그 의료 쪽에서 쓰였던 그런 네, 올려드리는데 이런 거를 화장품 쪽에 네.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를 좀 더 그 볼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올려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효과적인 거죠. 이거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효능 효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에 대한 이런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펌이 될 수 있는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료를 넣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포 리파이닝 이제 세럼이 있잖아요. 네네. 에센스. 근데 그게 이제 모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탄력이 또 부족해도 모공이 늘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이 퍼펙션 크림과 그리고 포 리파이닝 에센스를 같이 발라주시면은 모공 탄력도 좋아지고 모공도 수축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보면 화장품 바른 것도 보면 한 번 발라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러죠.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바르면서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 중에서도 좀 더 효과를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네, 네. 여러분이 피부가 변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팔자주름이라든지 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입술에 이제 볼륨이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포 리파이닝 에센스 앞단에 바르시고 그리고 아이 퍼펙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실 때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 다 꼼꼼하게 발라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케어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퍼밍 효과 그렇죠. 볼륨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제품이에요. 시간이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저희의 또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UV 디펜스 선크림. 이거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메이크업 제품으로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또 짚어가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능적인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서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네. 뭐부터 사시겠어요? 선크림 사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선크림부터 사야 되는 거죠. 네. 선크림을 사고 나서 네. 남은 돈으로 나머지 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선크림이 그만큼 상당히 네.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죠. 이거는 그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가지고 네.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열로 변하는 대신에 마치 그 거울처럼 자외선 광선을 이렇게 튕겨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반사. 그렇죠. 반사. 네.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는 그 피부에 닿는 즉시 차단 효과가 발휘가 돼요. 네, 네.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기 물질이 들어간 것들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밖에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네. 이제 흡수돼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물에서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든가 징크 옥사이드 같은 때 그 추출해내는데 이게 비활성 미네랄이에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거의 없으며 피부에 순하고 안전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UVA와 UVB를 모두 효과적으로 잘 차단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UVA의 차단 능력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보다는 좀 높아요. 네. 대신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UVB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SPF라든가 PA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원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염 작용도 해요. 네. 그다음에 뭐 유분 성생을 억제하고 여드름 방지 효과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유분 형성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여러분들 이 선크림을 제일 마지막에 바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 바르고 바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저기 뭐야 또 그 위에 덧붙여서 화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분이 형성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들면 이렇게 약간 번들거림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아주
빨리 나타나는데 이건 그런 걸 억제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얗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얗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본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도 보면은 네. 이제 다른 색상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본래의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톤업 효과가 약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어떤 자료에 의하면 또 저기 활성산소도 네. 억제해준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고요. 징크 옥사이드와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다 비교하는 겁니다. 네.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징코는 UVA,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UVB. 네. 작용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는 거 똑같고요. 입자 크기는 징크 옥사이드가 좀 더 크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적습니다. 피부 자극 같은 경우는 더 민감성 피부에 적합할 정도로 그 자극이 없고요. 추가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염이라든가 피부톤 보정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UV 디펜스 선크림 같은 경우는 또 기능성 원료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백 주름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보습감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건조함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보습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선크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10가지 제품을 다 다뤘어요. 네네. 근데 너무 똑똑해요, 제품이.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하고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 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품에 대한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내 피부에 맞게 그리고 내 피부가 원하는 화장품을 여러분 조합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 또 다음 주에도 또 방송 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85명 정도 입장을 하셨는데 지금 한 73명 됐습니다. 네. 그래서 꼭 100명이 다음 주에는 꼭 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수요일 라이브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또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저기 지금 비가 저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업 열심히 될 수 있게끔 메타21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저희 또 행사 또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또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